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처팀입니다. 지금부터 식충생물의 살충력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연구 동기 및 목적, 연구 설계 및 수행, 연구 결론, 실생활 적용안 및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충의 증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인삼이나 사과와 같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미국선혈벌레나 갈색 날개 매미충, 벼멸구, 뿐만 아니라 대구 구장에선 갑자기 들이닥친 벌레떼로 인해 야구 경기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에까지 위험을 주는 해충인 스치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화상벌레에 의한 피해 접수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충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현재는 겨울이 예전처럼 춥지도 않고 온도도 영하까지 잘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야 벌레나 알들이 죽으면서 개체수가 유지가 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면서 벌레들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팀은 해충의 증가로 일어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식충식물을 떠올리게 되었고, 식충식물의 살충률 평가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 및 수행입니다. 저희는 식충생물의 살충력은 온도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국내 환경에서 가장 사육이 편리한 식충생물을 선정하고 구글 학술 검색과 논문 사이트 등을 통해서 네펜더스 사육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네펜더스, 온습도계 등의 준비 도구를 구입하고 휴지를 리빙박스에 깐 이후 개체군을 A, B, C로 나누어 각각 습도와 온도, 일조량을 다르게 설정하여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실험을 설계하였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격주 등교로 식물 관리가 어려웠고 추워지는 날씨에 비해 식충생물의 생육 환경 중 하나인 온도 조절에 실패하였습니다. 연구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충생물 또는 식육생물은 곤충, 거미, 갑각류, 진드기 및 원생동물을 포획하여 그 체액과 소화시킨 영양분을 직접 흡수한 뒤 성장하는 식물을 의미합니다. 식충식물은 연평균 기온 15도, 평균 습도 65%, 연 강수량 1592mm, 연 일조량 시간당 2357로 나타났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6월에서 8월에 잘 자랍니다. 식충식물의 생육에는 온도와 습도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약산성 토양,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은 곳, 수분 함유량이 50% 정도인 곳, 유기물의 양이 적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다음은 식충생물의 특징입니다. 식충생물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번식은 종자식물로서 습지의 물을 이용하여 부유하여 퍼집니다. 먹이 포획은 잎에 있는 선모의 점액질을 이용하여 포획할 수 있으며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포획하는 곤충은 주로 하루살이나 개미와 같은 소양곤충들입니다. 빛에 따른 생육 상태는 빛이 잘 들지 않는 음지 쪽은 생육 상태가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녹색을 띠며 이와 반대로 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은 잎이 붉으며 점액도 많이 생기고 생육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식충생물의 생육에는 빛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습지 상태에 따른 생육 상태입니다. 식충생물은 개방형의 산정 습지에서 잘 자라며 수분 함유량이 높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또한 잎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입니다. 저희는 이번 논문 연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식충생물은 수분 함유량이 높고 빛이 충분한 곳에서 잘 자란다는 것과 잎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습도가 증가할수록 식충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충력은 온도와 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저희 팀은 식충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식충식물은 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와 개방형의 산성 습지, 수분 함유량이 높은 곳에서 잘 자라고 심지어는 잎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곤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곤충이 물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고온 기후 변화로 외래 해충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였다는 국정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벌레 서식지로서 손색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곤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늘어난 해충의 수를 줄이는데 식충식물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식충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곤충을 가장 잘 잡아먹는지 알아보고자 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실험을 하는데 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험 실패의 대안으로 내놓은 논문 탐구에서도 식충식물의 살충률과 관련된 정보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연구 실패에서 그치지 않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증한 해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충식물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논문 탐구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식충식물을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것은 그다지 많이 까다롭진 않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는데 그 기간엔 한국에서도 식충식물 생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충식물의 개체수를 늘리고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저희 팀은 식충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식충식물은 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와 개방형의 산성 습지, 수분 함유량이 높은 곳에서 잘 자라고 심지어는 잎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잘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곤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곤충이 물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고온 기후 변화로 외래 해충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였다는 국정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한반도는 그야말로 벌레 서식지로서 손색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곤충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은 늘어난 해충의 수를 줄이는데 식충식물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식충식물이 어떤 환경에서 곤충을 가장 잘 잡아먹는지 알아보고자 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실험을 하는데 갖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험 실패의 대안으로 내놓은 논문 탐구에서도 식충식물의 살충률과 관련된 정보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연구 실패에서 그치지 않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증한 해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충식물의 개체수를 늘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논문 탐구를 통해 알아보았듯이 식충식물을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것은 그다지 많이 까다롭진 않습니다. 6월에서 8월 사이에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되었는데 그 기간엔 한국에서도 식충식물 생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충식물의 개체수를 늘리고 환경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위험을 미치는 해충의 막대한 개체수 증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퓨처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